여러분요, 담보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보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본서를 한번 보시고, 담보책은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담보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할 때 아주 중요해요. 담보책임이. 직접 이제 부동산을 했을 때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보셔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갑하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요. 을이 이렇게 돈을 주죠. 그래서 둘이요,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는 이건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을도요, 갑의 건물은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뭐라 한다? 등가성이다. 이렇게. 가격이 동등한 성질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요, 1억 원이 안 되는데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 한다? 매도인이고요. 이 사람은 뭐라 한다?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돈은 찢어지든 말든 다시 붙이면 되죠. 가치는 똑같죠. 1억이란 가치는. 그런데요, 건물은요, 나중에 문제가 하자가 있으면 원래 가격보다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런데 이 집을 사가지고 이제 을이 왔단 말이죠. 을이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여기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 건물은 1억짜리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을의 돈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 취소가 맨 처음에는 똑같은 줄 알고 샀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크게 돈을 주고 산 거죠. 무겁잖아요. 가볍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고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이렇게 끌어당기든지, 그렇다면 이걸 끌어올리든지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보책임은 누구한테 묻는 거죠?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묻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요, 돌을 큰 거 하나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무거우니까 내려오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요, 밀 수 있는요, 여기를 이렇게 깎으면 되겠죠? 돈을 깎아주면 가벼우니까 올라가겠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금 감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금 감액,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눌러도 보고 깎아도 봤는데 안 돼요. 도저히요. 그러면 계약을 뭐 하면 되죠? 해제하면 되겠네. 해제권, 이렇게.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담보 책임은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먼저요, 첫 번째요, 권리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 권리의 하자, 이렇게요. 권리하자, 이게 있어요. 그럼 권리하자는 먼저 569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참 특이한 것 같이 보이지만 봐봐. 이게 지금요, 갑의 거예요. 갑인데 A가요, 이걸 B한테 팔아요. 계약을 해요. 계약. 1번 계약을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남의 걸 팔았죠? 그러면 A는요, 갑한테 이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B한테 뭘 해주면 돼요? 등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뭐 해주면 되니까? 등기해주면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 소유물, 여기요, 타인 소유물에 대한 계약이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단지 뭐는 해줄 수가 없다? 등기. 그것만 못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여기서 권리하자에서 전부가 타인의 권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일부가 타인의 권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이요. 그 다음에 일부 멸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익 권능의 제한이 있고요. 용익 권능의 제한.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행사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570조, 여기 570조, 572조, 574조, 575조, 576조, 이렇게. 그럼 577, 578, 579가 있어. 577이 경매, 578이 채권이에요. 이건 놔두고, 여기 580조, 581조, 이것을 뭐라 한다? 물건의 하자. 이 물건의 하자를 뭐라 한다? 다른 말로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그래서 580절 뭘 한다? 이것을요 특정물이죠. 특정물의 하자 이렇게요. 581절은 뭐란다? 뭐죠? 종류물이죠. 종류물 불특정물의 하자. 특정물이 뭐죠? 아파트요. 예를 들어서 삼성 1단지요 삼성 레멘 아파트 101동 101호 이것을 특정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요 종류물이요. 학원 봐봐요. 학원에 보면 책상과 걸상이 다 똑같이 생겼죠. 만약에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물건이 내가 100세트를 주문했는데 10세트가요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죠. 이걸 종류물이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요 101호를 설명을 들었어. 설명을 듣고 내가 101호를 보고 계약하고 마음을 먹어서 계약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101호는 그냥 집주인이 산다고 하니까 나한테 옆에 있는 집하고 똑같으니까 102호 가서 사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특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종류물, 특정물, 종류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타인이죠. 타인 남의 물건이죠. 남의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을 배상해요. 우리는 원래 이 담보책임은 법정 책임으로서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이거든요. 신뢰이익이. 그런데요 판례가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이행이익 배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 봐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일부란 말이 있나요? 여기요 부족이란 말 있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일부 이렇게 돼 있죠? 일부, 부족, 일부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대금을 깎는다는 것은 뭐죠? 뭐 깎을 게 있어야 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요 일부라는 말이나 부족이라는 말이나 일부라는 말이나 이거 있을 때 감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죠. 행사를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경매라고 얘기해요. 경매. 행사를 뭐라고 한다? 경매. 알았죠?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질 때는 이때는요 뭐를 불문한다? 선의 악의를 불문해요. 왜 선의 악의를 불문하냐? 여러분요 우리나라 아파트에 보면 99%가 다 뭐가 돼 있어? 다 저당권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아파트 보면 다 담보대출 받아서 아파트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아파트를 매입했다 해가지고 매수했다 해가지고 알겠죠? 그렇다 해가지고 너는 뭐죠? 너는요 책임이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선이고 악이고를 불문하고 그리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선인 경우에는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알겠죠? 선이만 보호되고 악인은 보호가 안 돼. 여기는요 선의 악의를 다 불문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물건이죠. 물건에서 어떻게 되냐? 매수인은 반드시요 선의 플러스 뭐다? 무과실. 여기는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알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여기는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무과실만. 여기는요 제척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제척기간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이요. 6개월. 여기는요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1년. 1년 안에 반드시 이렇게. 여기는 6개월 안에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걸 이제 우리가 크게 보는 거죠. 크게. 알겠죠? 크게. 그 다음에 여기요 선의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안 날로부터 1년이고요 악의는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여기는 안 날이고 한 날이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1년이죠 1년. 여기는 봐봐 1년이죠. 여기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선의 무과실이죠. 여기는 선이냐 악이냐만 있고 과실이 있고 없고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알겠죠? 권리하자는 봐봐 여기까지가 권리하자고 여기까지가 물권의 하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는 여러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고민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잠깐 해. 전부 타인의 권리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죠. 자 봐봐 이게 갑이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언제요? 2월 1일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
그런데요, 갑이요, 술이 만취가 된 상태예요. 만취가 된 상태에서 을하고 계약했어요. 그럼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이 사람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술이 만취한 것은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효죠. 그런데 여러분요, 술이 만취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무효라고 하는 사람, 무효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여러분, 우리나라 있잖아요. 판사나 검사도 어떤가 술 취하죠? 술이 가득 취했는데 마트 가가지고 또 맥주 또 사요, 안 사요? 사요. 알겠죠? 자기도 법조인인데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만, 책에서는 의사 능력이 없다, 술이 만취한 사람이 계약을 하면 무효다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 현상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술이 만취해서 을한테 등기했어. 그럼 무효야? 을은 소유자가 아닌데요, 자기는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으니까 자기가 소유자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매수인이죠. 매수인, 이 사람 보고 매도인이 되는 거죠. 매도인. 그런데 실제로 이거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다 이 말이. 갑의 것이다. 자기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걸 전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전부 타인의 권리 이렇게. 자요, 572조. 572조는요 일부 타인이죠. 일부 타인. 말을 봐봐. 갑이 100평의 땅이 있어. 그래서 갑하고 하고요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2월 1일 날. 그런데요, 이 땅을요 3월 1일 날 측량을 했어. 측량을 하니까 얼마냐? 100평이에요. 100평 맞아. 그런데 이 100평 안에, 이 100평 울타리 안에 30평이 병소유인 거예요. 병소유. 30평이 병소유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부가 30이 타인, 병의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걸 일부 타인이라고 그래.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일부 타인은 100평 가운데 30평이 병소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선이고 악이고는 언제를 가지고 따지냐? 선이 악이는 봐봐.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 30평이 병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 말이죠. 을이 알고 있었냐? 악이라고 그래. 모르고 있었냐? 그것을 선이라고 그래. 알겠죠? 우리가 선이고 악이고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 100평인데 이 울타리 안에 30평이 병의 것이라고 한 것을 을이 알면서 샀느냐 악이, 모르고 샀느냐 선이라고 그래. 됐죠 지금? 자, 일부 타인은 뭐죠?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소유. 알겠죠? 자, 574조. 574조는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일부 멸실이에요. 자요, 갑하고라고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 2월 1일 날. 그런데 3월 1일 날 측량을 했어. 했더니 7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처음부터 얼마가 부족했어?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거죠. 이 두 개 차이는 뭐예요? 이것은 처음에는 완전히 몇 평이었다? 100평이었는데 이 말이죠. 근데 여기요, 측량을 하니까 얼마다? 30평이 남의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 갑이 봐봐. 갑이 30평이 남의 거니까 갑이요 이것을 병한테 사가지고 을한테 등기해주면 문제가 돼 안 돼? 돼? 안 되죠. 병 걸 사가지고 등기해주면 다 100평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몇 평이야? 그럼 처음부터 70이니까 갑은 죽었다 깨나도 을한테 100평을 등기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수량 부족이라고 그래요. 일부 멸실 뭐죠? 일부 멸실은 처음에는 이게 100평이었어. 100평.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2월 1일이니까 1월 30날 그쪽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땅에 30평이 포락이 됐어. 포락이란 말이 뭐죠? 토지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죠? 바닷물로 들어가 버렸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0평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약을 했을 때는. 그것을 일부 멸실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75조. 575조는 용익 권능의 제한이죠. 자, 용익 권능 봐봐. 용익은 뭐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자,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이건 봐. 용익, 사용, 수익이죠. 이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용익은 이렇게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을이요 3월 1일 날 잔금을 치르고 이제 집을 인도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샀는데 가서 보니까 이 집에는요 아직 기간이 여기요 3월 1일이죠.
1월 1일부터요. 이 사람이 6월 1일까지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아직 여기에 전세권자가 살고 있거나 전세권자가요.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이 아직 살고 있어요. 기한이 6월 1일인데 아직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래 집주인이 내보낸다 했는데 내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집은 샀는데 가가지고 잠을 잘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뭐는 했는데? 등기는 했는데. 알겠죠 지금? 됐죠? 자, 그 다음에 576조 576조는 저당권의 행사. 저당권의 행사.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건물이 3억짜리예요 3억짜리인데 을이 여기에 1억의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 집을 샀어. 우리 보통 그렇게 하죠. 병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 얼마 주고 샀냐? 3억 주고 산 경우가 있고 2억을 주고 산 경우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2억을 주고 샀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 1억을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3억을 다 주고 샀다는 말은 뭐다? 내가 너한테 3억 줄 테니 너가 1억 갚고 저당권 등기 말소해라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2억 주고 샀을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누구한테 책임 물어볼 수 없죠. 내가 3억을 다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을이 이미 경매를 해가지고 소유권 자체를 뭐한다?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나중에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상실한 경우가 있고,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또 경매가 되려니까 3억 주고 샀는데 경매가 되면 내가 2억이 손해잖아요. 할 수 없이 내가요 1억을 빌려가지고 1억을 또 갚았어. 그러면 나는 얼마나 더 건질 수 있죠? 1억이라도 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요 출제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출제가 먼저 출이 뭐야? 출이 뭐야? 재산이 나간다 이 말이지. 재산이 나가.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내 재산을 내 가지고 여기 저당을 막았다, 경매를 막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저당권의 행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요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죠. 샀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이 악의를 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기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말을 지금 다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이 말을 이해한 상태에서 지금부터요 이제 뭐를 보느냐? 여기 이제 박스 하나만 딱 보는 거야. 박스 하나만. 알겠죠? 박스 하나만 딱 봐. 자, 여기서 뭐가 있냐? 여기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 574조 수량부족 일부 멸실, 575조 용익 권능, 576조 저당권의 행사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 박스 하나만 딱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으니까 나눠. 이렇게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으니까 나눠. 그래서 빨간 거에서 보면 뭐냐? 위에는 선이고 밑에는 악이에요. 아시겠죠? 여기는 뭐다? 대금 감액청권, 계약 해제권, 여기다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여기요 제척기간 이렇게. 제척기간은 1년이냐 뭐냐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것을 지금부터 기억을 하면서 와야 돼요. 뭐라겠냐? 대금 감액이라는 감액은 언제가 감액이요? 깎을 게 있어야 감액이지. 이런 봐봐. 내가요 커피를요 5천 주고 커피 한 잔을 샀단 말이죠. 5천 주고. 근데 누군가가요 내 커피에다가 콧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내가 그 부분만 떠내면서 내가 이만큼 한 스푼 떠냈으니까 100원어치 손해배상해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다시 얼마짜리 달라고 해야 돼? 5천원짜리 커피 다시 달라고 해야 되죠. 이걸 질적이라고 그래. 질적. 이렇게 질적인 것은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감액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죠. 이거 커피 콧물 빠졌으니까 500원만 깎아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새 걸로 주세요. 그래야지. 이해됐죠?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몇 개예요? 3개를 샀는데 우리 집에 2개만 왔어. 3개를 샀는데 하나는 박살나고 왔어. 그러면 3개에 3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러면 하나가 없거나 하나가 부셔졌어. 그러면 돈을 얼마만 주면 돼? 2만 원만 주면 되죠? 그걸 우리는 대금 감액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뭐냐? 양적이라고 그래. 양적. 양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부란 말, 부족이란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일부 탄이란 말하고
부족, 일부 타인, 일부 부족,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이렇게 일부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다른 데는 대금 감액이란 말을 써, 안 써? 안 쓴다니까요. 안 써. 절대로. 이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일부 타인이 걸리는, 우리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알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사람한테 사가지고 등 깨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타인이 걸리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다 대금 감액을 청구해요. 그런데 수량 부족은요, 선의는 되고 악의는 안 돼요. 알겠죠? 남의 것인, 일부가 남의 것인 것을 알면서도 굳이 산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요, 여기 봐봐.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겠죠? 시험에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시험에 뭐라 나와요?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O요, X예요? X다 이 말이죠? 자, 해제는요, 해제는요, 이렇게요. 해제는 다 안 돼. 악의는 안 돼. 알겠죠? 원래, 봐봐. 이렇게 하면 이러면 헷갈리니까요. 어떻게 하냐? 해제권하고요, 손해배상은요, 해제는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요, 해제를 해. 선의는 다 돼, 선의는 다 돼, 선의는 해제하고 손해배상하고 다 돼, 선의는. 그러니까 봐봐, 두 가지죠, 봐. 이러면요, 내가 좀 이따 보면 이거 하나만 알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거 하나만 알면은 무조건 이러면 이거 문제 다 맞춘다니까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대금 감액은 일부라는 말하고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부족이란 말이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해제는요,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누구인 경우는 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선의인 경우.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전부 타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매수인이 선인 경우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OX, X 이렇게.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OX, X 이렇게 나온다니까. 문제라니까 지금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부가 남의 거다. 전부가. 그 말은 이 사람이 남의 집 팔았는데 나한테 등기 못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목적을 0.1%라도 달성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는 악의여도 계약을 해제.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저당권은 선의 악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고 했죠. 저당권은 뭘 안 따져? 선의 악의를 안 따져. 이렇게. 왜? 저당권은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아시겠죠, 지금? 내 말 지금 듣고 계시죠? 오케이, 아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다? 제척기간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척기간? 되어 있죠? 제척기간? 그럼 제척기간은요, 봐봐.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이 두 가지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이 두 가지는 뭐가 없다? 제척기간이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뭐가 없어? 제척기간이 없어. 뭐가 없어? 제척기간이 없어. 뭐가 없어? 제척기간이 없어. 두 개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선의는 언제부터 봐봐, 저기.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여기는 안날로부터 1년. 여기는 1년 이렇게. 여기는 지금 악의가 있어, 없어? 악의는 지금 있어, 없어? 악의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의는 여기는 없는 거지. 이렇게. 자,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암기하면 돼. 이게 제척기간. 이것이 담보책임의 전부 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 기본서를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가 있고 이쪽에 있는 이 가로 부분이 세로로 가 있어. 다른 기본서에는. 근데 그렇게 보면 절대로 공부 못해. 알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해. 제척기간은 딱 4가지만 암기하면 된다. 첫 번째, 대금 감액은 뭐만 있다고? 대금 감액은 뭐만 있어? 일부라는 말하고 무슨 말? 부족. 다시, 대금 감액은 뭐라고? 일부 부족. 다시, 대금 감액은 일부 부족. 됐죠? 지금 뭐라고? 일부
부족. 자, 두 번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은 누구만 된다고? 선의. 다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은 누구만? 선의만 다 돼. 됐죠? 그 다음에 전부 타인. 전부가 타인의 것이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해제. 저당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딱 네 가지예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담보증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이 여기에서 딱 결론이라고.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봐봐. 다음 중에서 일부 타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 틀린 것은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한해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악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OX. X. 됐죠 지금? 그 다음에 계약은 해제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X. X. 손해배상은 실내이익 배상을 한다. OX. X. 왜요? 아까 저기 봐봐. 맨 앞에 맨 처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는 이 두 가지만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고 그랬어. 무슨 이익을? 무슨 이익? 저 끝에 보라고. 무슨 이익? 이행이익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무슨 이익인데? 실내이익인데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만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무슨 이익? 이행이익. 이렇게. 제척기간은 선의는 언제부터? 선의는 안날. 악의는 언제부터? 한날. 몇 년? 1년. 제척기간이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어. 없는 것 뭐다? 그건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해제한 경우. 다시 선악 불문하고 해제한 경우 뭐가 없어? 제척기간이 없고. 나머지는 몇 년? 1년.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 악의는 언제부터? 한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 이제 여기 이것을 지금부터 머리다 집어넣고 지금 나 따라와서 다시 한번 이제 봐. 여기서부터 전부 타인의 권리부터 다시 한번 봐. 여기 전부 타인의 권리죠? 항상 저 박스를 머리에 생각하면서 와야 돼. 자,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어떻게 한다? 매수인은 여기 봐. 이렇게 시험에 나와. 이렇게 나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재직기간이 있는가? 이 말이죠. 항상 이게 문제야. 전부 타인의 권리. 대금 감액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대금 감액은 누구만 있다? 일부 부족. 여기는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해제는 선의만 된다? 선의악이 다 된다? 전부 타인의 권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뭘 보면한다? 선악을 보면한다. 해제는 선이다 악이다 선악이다? 선의만 된다. 선의만. 선의는 다 된다고 그랬어. 그래 일단 선의는 된다고 해야지.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는 일단 된다? 선의는 일단 된다.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이다. 왜? 전부 타인하고 일부 타인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재직기한은 몇 년이다? 없다.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재직기한이 없다.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이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암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저 박스를 딱 보는 거예요. 저 박스가 결론이라고. 저 박스하고 똑같지 않아요? 대금감액 없고 계약 해지는 선악 불문이고 손해배상은 선의만이고 이행이익배상이고 재직기한은 없고 그렇게 똑같이 돼 있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걸 하나하나 따지려면 힘들어. 얘기 한번 볼까? 일부 타인의 권리? 일부가 타인이죠?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봐봐. 일부 타인은 100평 중에서 30평이 남의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봐봐. 악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고 선의는요? 선의는 언제부터다? 선의는 모르고죠? 그럼 여기 악의는요? 악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고 선의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죠. 여기서 안날이죠. 안날. 여기 한날이고 한날은 2월 1일 얘기야. 2월 1일. 여기 안날은 언제냐? 안날은 청약을 하니까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이 것이 들어있어. 3월 1일. 이것을 안날이다. OX? X란 말이죠. 이걸 안날이 아니고 우리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남의 물건이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돼? 사가지고 갖다 주면 된다. 그래서 3월 1일 날요 병의 것이 30평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요? 여기 병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한테 찾아가서 30평 팔아가겠죠. 팔아가 사가지고 주면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5월 1일 날 말하는데 5월 1일 날 나 절대로 못 판다. 생각해 봤는데 나 절대로 안 팔아. 이렇게. 이제는요, 갑이요, 이걸 30평을 사가지고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안 날이 언제야? 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날이 언제야? 5월 1일이죠. 이걸 안 날을 5월 1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이것은 안 날. 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된 것이 확실하게 된 날. 이걸 안 날이라고 그래. 이게 그렇고. 자, 소량 부족, 일부 멸시는 뭐죠? 소량 부족이죠? 100평인지 알고 계약했는데 처음부터 몇 평이다? 70평이다. 그럼 어떻게 돼? 봐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을은, 여기 어디 을은 어떻게 해요? 대금 뭐를 한다?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제척, 기간. 이렇게 있다니까.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대금 감액 어떻게 하죠? 대금 감액 어떻게 해요? 감액은 누군 경우만? 선의. 계약 해제는 누군 경우만? 선의. 손해배상은 누군 경우만? 선의. 제척기간은 언제? 언제부터? 선의는 안 날부터 1년이에요.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 나와. 봐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선의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1년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고 뭐라 나오냐? 그냥 이렇게 나와. 대금 감액은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왜요? 누구만 되니까? 선의만. 선의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안 날이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일부 타인의 권리는 어떻게 해? 일부 타인의 권리는 매수인이죠? 그러면 이 일부 타인의 권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 타인은 대금 감액,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제척기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대금 감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금 감액을 어떻게 해? 대금 감액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는 누구만? 선의. 손해배상은 누구만? 선의. 제척기간은 몇 년? 선의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1년. 악의는 언제부터?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여기는 선의 악의가 다 있으니까. 문제는 여기서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 이해됐죠? 처음에는 잘 안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따라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11월달 강의.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용익권은요? 용익은 뭐다?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지금 이사 갔더니, 집 사가지고 이사 갔더니 아직도 기간이 안 끝났더라 이 말이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아니, 누가 잠적었으니까 매매대금 깎아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 해지하고 손해배상하고 누구는 다 된다고 그랬어. 선의는 다 된다고 했잖아요. 제치간에 몇 년? 언제부터? 안 날이죠. 왜? 선이니까. 선의는 무조건 안 날. 악의는 무조건 한 날. 선의는 무조건 안 날. 악의는 한 날. 아무것도 아니죠. 자, 저당권 행사. 저당권 행사는 경매가 됐죠? 경매. 대금 감액이 있어, 없어? 아니, 뭘 떨어? 감액은 어느 경우만 있다고 했어? 부족하고 일부하고. 이거 없잖아, 그러니까. 계약 해제 있어, 없어? 해제. 손해배상. 뭘 불문해? 저당권은 선악 불문해. 제치기간은 몇 년? 없어. 왜? 해제가 선악불문하고 해제하면 제치기간이 있다, 없다? 이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와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표를 무조건 이번 주 안으로, 내일 안으로 다 암기한다. 알겠죠? 표를. 왜냐면 이게 한 문제니까. 이걸 한 번 딱 암기하면 나중에 담보채금 공부할 게 전혀 없어. 담보채금은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다 했잖아요. 했으면 끝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표를 딱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암기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뭐다? 뭐요? 대금 감액은 없죠? 계약 해제는 뭐를 불문한다? 선악 불문이죠? 손해배상은 누구만? 선의인데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알아고 뭐냐? 대금 감액은 누구만 된다? 일부라는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요, 해제권하고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된다? 선의는 다 된다. 물론 악의도 있죠. 근데 일단 누구는 다 된다? 선의는 다 된다.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해제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요,
저당권의 행사, 저당권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해제권의 행사하면 뭐가 없다고? 제척 기간이 없다고. 선인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인 언제부터? 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렇게 딱 암기하라고. 그렇게 저것을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를 했냐? 권리하자고 물권하자가 있는데 아직 물권하자는 안 했어도 물권하자는 채찍이 한 6개월이에요. 선이가 아니고 선이 뭐가 실이 돼야 돼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보면 되고, 지금은 이거 하나가 전부 다예요. 알겠죠? 이걸 알면은 담보책임은 강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뭐예요? 권리하자죠? 권리하자는 뭐다? 전보탄의 권리, 일보탄의 권리, 소량보적, 일부멸실, 용익권 등 전세권 행사죠? 여기까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타인의 권리에서는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알겠죠? 이행, 이익. 그 다음에 일부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으면 무슨 말이 나온다? 대금, 감액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행사는 뭐를 불문한다?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란 말이지, 이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 선의는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악의는 언제부터? 한 날로부터. 재직하는 몇 년이다? 1년이다. 이 내용하고 저기 있는 박스 내용하고 딱 봐버리면 담보책임은 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담보책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담보책임에 대해서 요약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